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인천의 부동산 지형도입니다. 와, 요즘 인천 정말 뜨겁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인천 하면 그냥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는 도시? 그러니까 일종의 배드타운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은 완전히 싹 바꾸셔야 할 겁니다. 네, 맞아요. 지금의 인천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도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아파트 몇 개 짓고 상가 몇 개 들어서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도시의 체질 자체가 그 근본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새 건물이 들어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운영 시스템, 말하자면 도시의 기본 설계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천의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교통혁명. 둘째,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스스로가 사랑과 돈을 끌어당기는 힘, 바로 경제적 중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은 단연 교통혁명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천과 서울 핵심 지역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심리적인 거리가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프로젝트들이 인천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GTX B 노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인천에서 서울역까지의 시간을 그냥 확 줄여버릴 거고요. 7호선 청라 연장은 청라의 가치를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를 끌어올릴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통해서 다니고 있는 제3연륙교와 곧 개통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각각 영종과 검단 신도시의 접근성을 현실로 만들어줬죠. 이런 교통혁명은 단순히 이동이 편해졌다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인천만의 아주 독특한 이중 발전 전략, 바로 새로운 도시와 기존 도시가 함께 날아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인천은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송도, 청라, 검단 같은 최첨단 국제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면서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부평, 동인천처럼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진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현재 가치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죠. 이게 인천 발전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핵심입니다. 신도시들도 각각 자기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어요. 송도는 이미 바이오 산업과 교육 인프라로 굳건히 자리 잡은 리더격이고요. 청라는 스타필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검단은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원도심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생활 인프라, 이게 최대 강점이죠. 특히 부평의 그 편리함과 가성비는 무시할 수 없고요. 동인천이나 제물포 일대에서 진행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같은 거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 변화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천이 더 이상 서울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강력한 경제 엔진을 갖춘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더는 서울만 바라보지 않아요. 송도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가 됐고요. 영종은 공항 경제권에 더해서 최근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까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청라도 국제 업무지구 같은 상업, 비즈니스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고 돈 벌고 경력을 쌓는 기회의 도시로 자신만의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이라는 도시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세 가지 축을 살펴봤습니다. 교통, 도시 구조, 그리고 경제까지.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이죠.
이 엄청난 기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만약 인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말은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미 공사가 시작됐거나 확정된 명확한 현실, 이 둘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표가 바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 틀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미 개통했거나 지금 땅 파고 공사 중인 1등급 프로젝트, 예를 들어 제3열 6교나 GTX-B 같은 건 가장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2등급,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같은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계획이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3등급 호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인천 어디든 사두면 다 오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미래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위치를 선별해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기회를 줄 겁니다. 인천은 지금 여러 갈래의 미래를 우리 앞에 동시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은 인천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